스피아 여자 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호품, 약물,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체력 관리, 여기 그림을 볼게요. 그림에 한 여학생이 아주 기분 좋게 룰루랄라 신나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균형이 잡힌 영양, 식단을 의미하겠죠. 편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들의 섭취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하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늘 강조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몸에 축적되어 있는 과잉 에너지를 없애고요. 폐나 심장, 근육 등의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의 건강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냥 잠일까요? 잠은 휴식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충분한 잠, 충분한 휴식이겠죠. 휴식은 말이죠, 우리 몸이 재생을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피로가 쌓인 기관의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포들이 성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여기 학생을 볼게요. 이 학생에게는 지금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죠. 악마와 같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 장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여서 발생을 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을 잘 씻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고 손 세정하고 생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다녀온 후에, 그리고 식사나 간식 전에, 동물을 만진 후에,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시겔라균, 눈병을 일으키는 헤모필로스균. 이 눈병은 말이죠, 약 2년 전에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쯤에 선생님 딸이 눈병이 왔었어요. 어디서 물놀이를 하다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을 잘 안 씻는 이런 것도 있었겠죠. 눈병이 왔는데 약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눈병이 옮기는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의 오빠인 아들도 못 맞고요. 저도 옮아가지고 일주일간 학교를 못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등교를 하는 출근을 했던 그 어이없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네요. 황달과 설사를 일으키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용변 후 손에 남는 대장균, 폐렴을 일으키는 뉴모니아균, 여드름을 만드는 황색 포도상구균, 목을 아프게 하는 스트레토균, 상처를 곪게 하는 슈도모나스균, 귀병을 일으키는 박테로이드균. 이 외에도 엄청 많겠죠. 그리고
코로나19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전염이 되지 않지만 암이나 고혈압, 당뇨처럼 전염되지 않는 질병으로서 병원 체 없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런 비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소금은 하루에 5g 이하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즉석식품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인스턴트 식품들이 햇반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 많이 나와 있죠.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규칙적이고 식사 다양하게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을 기른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감염성 질병은요, 보통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환경이나 습관,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데, 이러한 생활 습관만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니 꼭 숙지를 하시고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통계청 2016년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0대 원인인데요. 여기서부터 1위 이렇게 해서 10위가 되겠습니다. 암이 제일 많죠. 암도 다양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76,611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여기에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 암이 16년도에는 1.3%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하나씩 볼게요. 심장질환도 있고요. 뇌혈관 질환, 자살, 폐렴, 당뇨, 만성 하기도 질환, 많습니다.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 등 질환, 이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특히나 보면 폐렴이 전년도에 비해서 10.8%나 늘었고요. 심장질환도 4.4%, 고혈압 등 질환도 6.5%. 물론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4.2% 내려왔고요. 자살률도 좀 떨어졌고, 당뇨도 조금 내려졌고, 운수사고도 5.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이 표를 보고 느낀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점을 느끼세요? 단순히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런 질병들이 있구나 라고만 느끼시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러한 질병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다, 나에게 올 수도 있겠다, 우리 가족에게 올 수도 있겠다, 내 주변 사람에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무서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개선이,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쉽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질병들에 의해서 멀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기호품이 나왔네요. 건강과 기호품. 첫 번째, 카페인. 카페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커피, 콜라, 녹차, 초콜릿, 다양하죠. 선생님도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 하나, 믹스 커피 하나에 함유량이 69m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콜라 23mg, 초콜릿 좋아하죠? 16mg. 그러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기에 글을 보면은 적당량의 카페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겠죠. 과잉 섭취 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소화불량, 심장박동 증가, 잦은 소변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우리나라의 1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성인 같은 경우에 400mg,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400mg이네요. 커피를 무려 하루에 5잔 이상은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성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00mg으로 섭취량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kg당 몸무게 1kg이에요.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약 50kg의 청소년이 잠시만요. 여기에는 지우개 기능도 있습니다. 좋죠? 50kg의 학생이 하루에 섭취를 할 수 있는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2.5로 곱하니까 약 125mg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이 마우스로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여러분들 또 즐겨 마시는 청량음료. 청량음료에 자주 노출되면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생깁니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사기질이라는 물질은 산의 약함으로 청량음료에 자주 노출이 되면 충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청량음료에는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비만을 유발할 수 있죠. 섭취를 하면 안 되겠죠. 2015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28.3%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말이죠. 2009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무려 몇 퍼센트가 올랐냐? 4.3%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이유는 배달음식, 여러분들 배달음식 자주 시켜 먹죠?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식품들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탄산음료도 자연스럽게 많이 섭취를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강과 기호품, 아까에 또 나왔었죠? 첫 장에서 나왔었던 음주입니다. 100번 말해도 안 좋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제 조사에 따르면 15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이 얼마일까요? 15년도 청소년의 음주율은,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술을 마시는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들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16.7%에 달했습니다. 남학생은 5명 중에 1명, 여학생은 8명 중에 1명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이 수치는 약 3년간 2015년도에 조사를 했으니 18년도까지 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보면 서로 말이죠. 개인 건강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메롱 상태죠. 자, 사회적으로도 지금 고성방가를 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 다른 사람에게 무지막지한 큰 피해를 입히죠. 이러한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친구들과의 폭력 사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폐해는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말이죠.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췌장, 간, 심장, 혈관, 뇌, 신경조직 이외에도 인체 모든 조직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도 억제를 해서 발효불푸진 2차 성징의 발현이 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과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의존증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청소년들만의 잘못일까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이게 술을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팔았다면 그 사람도 뭐 큰 범죄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됐든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켜줘야 할 어른들의 잘못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으로서 참 죄책감을 느끼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 주간지에 의하면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데, 전두엽, 최고의 정신 기능을 주관을 하죠. 운동 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을 주관을 하는 전두엽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시끄럽게 떠들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정업은 감각과 지각을 관장하죠. 몸 감각이 무뎌지고요. 건강 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중추 중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말할 때 중간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손해는 자세와 균형 유지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오게 되죠. 해마의 기억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겠지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주와 함께 쌍두마차 흡연입니다. 이것도 100번 말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음주나 흡연이나 왜 하면 안 되는지 알고 다가가야지, 무작정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흡연을 했을 경우에 세포와 조직 손상을 일으켜서 뇌와 신체 성장을 해치고요. 뇌의 산소 부족, 기억력, 학습 능력이 낮아집니다. 각종 병에 일찍 노출이 되어서 수명을 단축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되겠죠. 폐 손상을 일으켜서 유산소 능력이 낮아지고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에는 아주 많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적어도 4천여 가지의 화학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한번 봐볼게요. 다들 알고 있는 니코틴.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입니다. 니코틴은 마약 종류인
마리아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많이 피울수록 중독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니코틴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로 타르. 타르는 발암성 물질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에 비정상 세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암으로까지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표적인 거 세 가지입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글씨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일산화탄소 무색이고요. 무취한 유해가스로 산소 결핍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흡연으로 말미암아서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PC방 자주 가시나요?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할 텐데 지금 PC방 아마 흡연이 금지되어 있죠. 예전에는 PC방이 흡연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PC방에서 한 2시간 체류를 했다. 그렇게 되면 약 4개 비의 흡연 효과를 나타내고요. 꼭 집에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웠다. 그 집에 하루 동안 머물렀다. 그럴 경우에는 또 3개 비의 흡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역시 2015년도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에 흡연을 한 남학생은 10명 중 1명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많죠? 10명 중 1명이라니. 반에 30명이면 약 3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약물 오남용 보겠습니다. 약물 오용은 말이죠.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없이 사용하거나 지시된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용은 약물을 치료 목적이 아닌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부적절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오남용의 폐해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물에 의지하게 되어 일상의 활동이 점차 약물 중심으로 바뀌는다. 약물 중심, 무서운 단어입니다. 약물을 중단을 하면 불안 상태, 공황 발작 등의 금단 현상, 기분 장애, 정신 장애가 발생하여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간히 연예인들 소식이 들려오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라든지 그 다른 약물들을 남용하거나 이런 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약물 중독으로 아무튼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접했을 것입니다. 이 폐해가 그 예를 말해 주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 장입니다. 건강과 영양. 중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2200에서 2400kcal, 여학생은 900에서 2000kcal의 열량 섭취가 권장량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무기질과 비타민 등 요소를 골고루 포함한 식단이 좋다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뭘까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을 몸을 자동차에 비유로 하면 탄수화물은 자동차를 가게 만드는 휘발유, 배터리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에너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는 쌀, 라면, 밀가루죠. 보리,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러한 대표 식품들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 볼게요. 지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는 달리 건강을 위협하는 해로운 영양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안 좋은 지방도 있죠.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은 말이죠,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모든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에도 관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으로는 육류, 그리고 동물성 지방에 육류,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이런 것도 있고요. 식물성 지방으로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보디빌더 운동선수들이 몸을 키울 때, 근육을 구성을 할 때 만드는 물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체내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대신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자라나게 하고 호르몬이나 요소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에 맞서 싸우는 면역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 굴, 두부, 콩, 견과류, 달걀 이런 대표적인 식품이 있습니다. 다음 무기질 볼게요. 무기질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철분, 구리, 아연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만 언급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철분은 체내에 산소를 운반을 하고요. 혈액을 생성을 하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하죠. 철분의 대표적 식품으로는 소, 돼지고기, 생선, 계란, 동물의 간, 콩, 팥, 굴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철분을 설명했습니다. 철분, 무기질에 대해서 철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칼슘. 글씨가 많이 늘었죠. 점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우스로 글쓰기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곧 한석봉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은 말입니다. 뼈,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불면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식품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연어, 멸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세 번째 뭘까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요. 근육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이 견과류에 들어가 있고 대두, 양배추, 아보카도, 감귤류, 그리고 시금치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비타민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또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죠. 비타민 A, B, C, D, E 많습니다. A 대부분 감자, 당근, 자몽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고, B는 1에서부터 10위까지가 있죠. 엄청 많죠. 연어, 달걀, 소고기 이런 류에 있고, C
노란 파프리카, 키위, 망고, 과일류에 많죠. 그리고 D, 햇볕으로 여러분들이 몸의 피부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지만 또 버섯, 치즈 이런 류에도 포함이 있다 그럽니다. 비타민 E, 시금치, 아보카도, 망고 이런 부분, 이런 음식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질병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음주, 흡연, 그리고 몸을 해롭게 만드는 청량음료, 기호품, 그리고 약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학습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학습지를 활용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게시판 답변 비밀글 사용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 때는 체력 증진에 관련돼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